정보회의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얘기를 쫙 하려고 했는데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네. 사실 주말에 뭐 별로 시장을 안 들여다보고 그냥 개인사가 있어서 한번 좀 시장을 떨어져 보고자 했는데 예. 그래도 또 이번 주에 또 시장이 열리니까 네, 그렇죠.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얘기할까요? 비트코인. 주말 사이에 좀 더 올라가지고. 네. 온통 비트코인이라서 뭐 예.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 방송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네. 하고. 네.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니 옐런 네. 재무부 장관이 계속 워딩을 주잖아요. 경고를. 네. 만약에 좀 과해지면은 미국 재무부라든지 미국 네. 연준이 나설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 나설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경고를 주니까 너무 뭐 과도하게 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뭐 이제 이야기 도는 것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가격은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알 거니까. 수가 없고요. 네. 뭐 그 시총 어떤 내용 보면은 뭐 시총이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1조 달러니까 예, 뭐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조 원이 저는 근데 그게 1,100조. 시총이라는 개념이요. 비트코인은 계속 채굴이 되는 형태로 이제 채굴을 한다고 하잖아요, 말이. 네. 그게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규모 자체가 대체 어떻게 비교가 되냐? 계속 뭔가 계속 들어오는데 네. 그러면 현재 단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현재 이거에 대한 평가가 맞는 거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주식처럼 발행 주식이 확정되는 게 정해져 있고 아니에요. 예. 뭐 유통 주식이야 다른 개념이겠지만 네. 발행량이 있다면은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네. 거를 정할 수 있죠. 네. 뭐 발행 주식 곱하기 현재 시장 그쵸. 뭐 가격대 예. 곱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니 뭐 그렇다고 하니 뭐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다 뭐 일일이 카운팅 해본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코인당 지금 뭐 우리 원화로는 뭐 6천만 원 가까이 되고 네. 그죠?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도 주식을 할 때도 주식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환기를 하기 위해서 투자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동 장치가 있는 부분들인데 네.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가상화폐 부분이 그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환기 그다음에 과열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일단 비트코인이 쏘아 올린, 엄밀히 따지면 뭐 앨런 머스크가 쏘아 올린 비트코인의 열기 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거고 네. 비트코인발 가상화폐의 열기 이게 연결고리잖아요. 네. 가상화폐가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네, 뭐 그렇죠. 내용 이름도 다 기억 못하겠고. 뭐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주체가 돼가지고 그 주체가 이쪽 부분에 대한 거를 유통을 하겠다, 가상화폐로 유통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면서 상장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빗썸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래소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이 이제 우리 한국거래소 같이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고 이거는 가상화폐만 거래하는 이런 거래소 부분들인데 거기에 종목처럼 어떤 그 집단이 그 종목을 만들어서 상장시키고 그걸 유통시켜서 이제 우리가 현금이나 이런 게 아닌 사이버머니 결제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ICO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이제 주식을 상장할 때는 IPO, 기업 공개 이렇게 네. 하는데 코인의 그 상장은 ICO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저도 코인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 블록체인도 그렇고 워낙 조금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현재 비트코인은 유통의 개념으로는 그 테슬라가 네. 자신의 자동차를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한다. 네. 유통이 된다는 얘기고. 네. 한때 일본에서는 뭐 편의점에서도 이 코인을 쪼개가지고 뭐 유통을 시키려고 네, 시도를 그렇죠. 했었고, 국내에서도 아마 일부 아주 지극히 제한되지만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거래하는 것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코인들은 유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결제로서의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활발한 결제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상장시킨 그 가상화폐 부분들은 어쨌든 자기들 바운더리 안에서의 결제 부분들은 약간씩은 일어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결제를 하고 누군가 사서 하는 건데 저 이번에 이게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제 $1,000 이상은 올랐지 않습니까? 네. $1,000가 아니라 그 1,000만 원 이상 가격이 또 올랐는데 한 번에 네. 지난주에 이게 만약에 이제 그 테슬라 차량을 사는데 미리 그거 갖고 있던 사람이면은 그 차량을 그걸로 결제를 한다. 갑자기 몇 천만 원어치 싸게 네. 살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격 변동의 안정성이 없으면은 5만 불 이상의 가격을 지금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JP모건은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뭐 JP모건 얘기고 여러 그 대형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네. 더 각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다른 코인들이에요. 국내에도 그 다날 때문에 네. 지난주에는 뭐였죠? 그 페이코인? 네. 이게 뭐 가격이 지금 1,900원 뭐 이 호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코인 거래소에 이제 시세를 보면 1,950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5,000원 이상인가 뭐 치솟았다가 또 이게 다시 너무 1,500원 왔다가 급등락이 심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참 또 애매한 일부 부분이- 그러면 안 되지만 시세의 그 관여성 네. 또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네. 그럼 그걸 보고 계시는 투자자들이나 이런 혼동이 올 수 있고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초기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24시간 예. 때문에. 하여튼 코인 시장 때문에 주식 시장도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현상이 네. 계속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접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저희가 좀 더 조사하고 뭐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알려드리고 네. 뭐 이 얘기 왜 꺼냈냐면 카카오 얘기 때문에 꺼낸 거잖아요. 사실 카카오가 아까 뭐라고 일본에서 뭘 한다고? 예, 이제 카카오 이제 국내에 이런 카카오의 사업 분야 중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미국에서 진행을 하려다가 그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거를 못 하고서 포기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카카오가 한국에서도 규제가 되니까 일본 쪽에서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그쪽에 같이 거래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조인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의 비트코인 이제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카카오가 거론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예. 카카오. 조심스러운 게 페이스북도 많아가지고. 예. 리브라라고 하는 네.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을 해서 네. 페이스북 내에서의 그 모든 거래들을 네. 그 리브라를 통해서 예, 추진을 예. 했다가 네. 미국 당국하고 충돌 나가지고 또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카카오는 국내에서는 힘들 수 있고 네. 일본에서 예. 뭘 한다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한국보다는 좀 덜하고 자유롭죠. 일본, 좀 스위스 이런 데가. 자유스럽고 그다음에 일본이 주장하는 게 이제 가상화폐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어나가려고 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은 본원 통화의 발행과 그다음에 유통되는 통화의 네. 이 통화 승수가 달라지면서 이제 신용 창출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역으로 개입을 해 들어오면은 판단이 어려운데 네, 그러면 진짜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제 또 채권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다단이 있어서 그럼 그게 또 주식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 예. 자, 이번 주에도 그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꺼내봤는데 뭐 결론은 없네요. 그럼 카카오 보자는 얘기가? 카카오? 일단은 뭐 관심은 조금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무래도 치고 나갈 수 디지털 있는 거. 화폐나 예. 뭐 이렇게 암호화폐,
뭐 화폐라는 개념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계속 머뭇거리지만 결제 수단이니까요. 네, 네. 그것이 이제 포털 사이트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렇게 하는 정도로 정리합시다. 네, 예. 자, 그러면 또 오늘 핫한 힙한 종목, 네. 힙 종목, 오늘에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CS 베어링. CS 베어링. 예, 이게 어떤 CS 의미죠? 베어링은 뭐 알다시피 말 그대로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베어링은 볼 작은 것들이죠. 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베어링들은 이제 쇠구슬 같은 이런 거를 그런 걸 베어링을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CS 베어링이 만드는 거 같은 거는 톱니바퀴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크게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 이 두 가지를 생산을 하는데요. 네. 피치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기에 들어갔을 때 블레이드 날개 부분이죠. 이 날개 부분하고 발전기에 연결돼 가지고 날개하고 발전기에 이렇게 되는 이거를 갖다가 각도를 조절해요. 네.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이 각도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돌게 되면은 발전기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블레이드의 날개의 경사각을 조절하는 게 피치 베어링이고요. 이번에 텍사스에서 정전의 원인도 하나가 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아니, 이제 겨울 폭풍 때문에 겨울 풍풍 때문에 제가 뭐 얼어붙어가지고 그랬다는 건데 얼고 예. 또 너무 빨리 돌고 과부하 이 얘기는 뭐 논란은 많은데. 예. 그리고 이 베어링이라는 거는 저희 타워하고 맨 위에 올라가 있는 발전기에 이게 방향을 조절해주는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 그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네.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요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림으로 보면은 뭐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러니까 날개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한 2.3m에서 2.5 지름이 네. 예, 2.3에서 3.5m 정도 부분이 되고요. 타워도 보게 되면 가까이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렇죠. 이 두꺼운 부분들이 큰 그거를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풍력 발전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텍사스에서 한파로 인해서 이게 풍력 발전기 과부하가 걸리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정전이 네. 저도 최근에 들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블랙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갑자기 수요가 폭발해가지고 공급해야 되는 양이 달릴 때 네. 이게 블랙아웃처럼 딱 멈춰버리는 것도 있지만 네. 갑자기 또 전력이 많은 너무 많이 과부하게 넘쳐나도 네, 맞습니다. 이것도 셧다운이 되고 예.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는 기술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단일 생산 에너지라면은 좀 문제가 다르지만 복합으로 네. 뭐 원전도 네. 있고 화력도 일부 있고 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도 텍사스는 한 30%, 네. 신재생 안에서도 풍력, 태양광, 뭐 지열 네. 이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예, 이거 그래서 매니지먼트 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엄청나겠죠. 예.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낮과 밤의 차이는 물론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만 발전량이 되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바람이 불고 안 불고가 차이에 따라서 발전량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발전량의 들쭉날쭉한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람의 방향이 이쪽으로만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팬이 돌아가면서 블레이드가 방향을 따라가는 그 밑에 베어링, 네, 요 베어링 그거는 요 베어링. 예. 그 요 베어링. 예, 바람이 세게 불거나 작게 불거나 이렇게 그거를 조절하는 건 피치 베어링. 예, 이 두 개를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작은 게 작았다가 이건 좀 작다라고 말하면 표현이 뭐하지만 그 발전 용량이 커지면서요.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이 발전기 양이 이제 용량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 블레이드의 날개도 두꺼워지고 길어지고 네. 지금 기존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날개가 60m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더 80m, 100m짜리 100m 까지 또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무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무게를 견디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기술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높은 편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회사가 계속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10년 이상, 10년 정도까지는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090억 정도, 3,090억이거든요. CS 베어링.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올해가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가 뭐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년도에는 또 한 280억 뭐 이 정도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갖고 뭐 두려워하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최근에 좀 이제 그 투자했던 펀드 쪽에서 물량이 좀 나왔었습니다. 12% 가까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지금 4.9% 정도 수준까지 줄여놓은 상태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크게 그 물량에 대한 것들도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 CS 베어링하고 CS 윈드하고는 무슨 자회사 관계죠. 자회사? 예. 아. CS 윈드가 CS 베어링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CS 윈드는 블레이드 날개를 만들고 있고요. 네, 베어링은 그건 날개하고 발전기, 그 발전기하고 타워 이거를 뭐 연결해주는 그 베어링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베어링 같은 경우는 G사를 주 고객으로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G사? G맨스인가요? G, 예. G? 제너럴 일렉트로닉. G? 예, G? 예. G사라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덴마크의 베스타스 회사와 스페인의 지멘스가 스페인 회사 쪽에다가도 이제 고객 다변화를 위해서 이제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스페인 회사에는 기존에는 조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게 스페인이 베스타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그 제품이 제대로 됐냐, 자기네들 회사 거랑 맞냐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기간을 검증을 거치는데 이게 검증을 거치고 나서 내년부터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객층도 더 늘어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력 발전기의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시가총액 3천억에 영업이익 올해는 한 150억 정도. 150억. 예. 그러면은 뭐 주가는 지금 한 6개월째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네. 내리락 옆으로 기었네요. 방향은 정해야 되겠네요. 위로 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렇죠. 예, 폭력이 멈추든지 아니면 더 발전을 하든지. 멈추진 않겠죠. 바람은 항상 바람은 움직이니까. 알았어요. 바람은 분다. 거기까지 할까요? 네. 예. 시장 소문 풍문 얘기는 뭐 텍사스의 정전 얘기 뭐 이거 같은데 네. 연결해서 가는 건가요? 그게 같이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미국의 친환경 관련된 그 이런 수요가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확충을 위해서 더 뭔가 뭘 할란가? 또 하나 이제 뭐 아까 또 얘기했지만 각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네. 기존 발전에 대한 이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는 ESS 저장 장치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잉여되는 것을 네. 저장을 해놔야 되고 필요할 때는 채워줘야 되고. 네, 그죠? 그렇죠. ESS 근데 ESS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리적인 부분도 있긴 있는데 예. 뭐 그 자꾸 이제 폭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네.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ESS의 수요가 좀 더 각광을 받겠네요. 일단은 먼저 발전량을 먼저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남는 양을 저장해야 되는 거니까 발전기가 먼저 올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저장해서 각 주마다 뭐 하여튼 이게 복잡해. BMS라는 게 이제 뭐 결국에는 전기차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네. 그 중요한 이 매니지먼트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네. 독특한 개념이라고 하던데. 자,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특징 좀 몇 가지 정리하고 끝내죠. 특별한 게 없는데 일단은 뭐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쿠팡 관련주로서 이제 쿠팡 도대체 이 쿠팡 관련주라는 건 어떤 쿠팡이랑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이해를 글쎄요. 못 하겠는데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쿠팡 관련주죠. 그러니까요. 네. 삼성전자도 쿠팡 관련주죠. 그러면 상한가 쳐야 되는데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가 쿠팡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네. 하여튼
대유 에이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1조 달성, 영업이익이 이제 459억을 나왔고요. 네. 순이익은 196억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한 31%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대유 위니아 그룹 내 가전 사업 부분의 합병 등으로 인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은 늘어났는데 쌍용 자동차 법정 관리 신청에 따른 추정 손실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네. 또 순이익은 떨어졌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점 하나 있고요. 이트론 이화전기 EID 같은 경우는 러시아 국부펀드하고 스푸트니크 V, 네. 네, 이 관련 생산 관련 추가 CMO에 대해서 좀 대상이 되지 않냐. 이화전기가? 예.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이 돼가지고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아유 뭐 그냥 비웃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냥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궁금해서 갑자기. 네. 별게 없네요. 네, 예. 네. 크게 시간에 요즘 거래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핫 이슈는 어쨌든 아닌데. 가장 핫하게 이제 요즘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움직이는 거에 핵심적인 걸 딱 보게 되면요.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는 놈들 같은 경우 발표를 많이 하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현이 되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실적 장세 이런 부분들로 결론 내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꾸준하게 뭐 네. 성장의 그 포인트를 찾았다 그러면은 네. 금리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물론 금리가 너무 네. 초급등하지 않는 이상 주식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실적 중요하죠. 자, 오늘 정보회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